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진행을 맡은 김다영입니다. 대내외 악재 등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많이 휘청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좀 꾸준히 이어가고 있지만요. 국정 동력 상실과 중장기적인 정치, 경제 불확실성에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방향성을 좀 잃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내외 악재 등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 이대로 괜찮을지 또 이를 바라보는 해외 시각은 어떨지 저희 투자의 정석에서 오늘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자의 정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법을 알려줄 부동산 투자의 정석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분 모셔봤습니다. 골드 에비뉴 인베스트의 한승윤 원장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원장님과 함께 이슈와 투자처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424-07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샵 8289로 유료 문자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보다 빠른 답변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요. 투자는 항상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경제가 좀 길을 잃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제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한국 경제 일을 바라보는 해외 시각 어떨지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국제금융센터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바라보는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인데요. 이 해외 시각을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해외 유수의 그 투자 은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통화 정책에 대한 해외 시각. 내년 초에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하할 전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이 작성 일자가 우측 상단에 지금 보시면 나와 있죠. 올해 16년 11월 14일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고요. 최근 자료입니다. 즉 최근에 해외의 유수의 투자은행은 국내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12월 연준, 즉 미국을 얘기하죠. 미국의 연준의 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시장 변동성을 일단 지켜본 후에 국내에서는 내년 1, 4분기 중, 즉 내년 봄이 되겠죠. 예, 봄 안에 추가 인하에 나설 전망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발표한 내용은 버클레이와 그다음에 BNP 파리바, 그다음에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이러한 곳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12월 연준의 금리 결정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내용이 지금 중복돼서 나왔는데요. 이 밑에 하단에 일부에서는 내년 중에 두 번에서 세 번까지도 인하할 가능성을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상단에서는 추가 인하를 한 1, 4분기 정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노무라증권과 HSBC 은행, MS에서는 내년에 오히려 2번에서 3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 국내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내수 경기가 오히려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바로 국내입니다. 이러한 추측을 한 곳, 전망을 한 곳은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런 통화 정책 완화, 지금 이제 그 트럼프 지금 정부가 이제 들었을 예정이죠. 이런데 지금 그 분위기가 지금 통화 정책을 완화할 것이다. 미국의 통화 정책이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내 있지 않습니까? 이 국내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당연히 자산의 가치가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 그 통화 가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많아지면은 자산의 가치가 상승이 됩니다. 예, 그 당연한 이치죠. 그렇게 되면 내수 경기 활성화로 또 이게 연결이 된다. 지금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달러 자금을 이제 차입한 국내 은행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이 오히려 제고가 되고 차입 여력도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만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내용을 이제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실 때 국내 경기에 대해서 좀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현재의 뭐 어떤 정부적인 정책적인 상황과 이런 부분이 혼재돼 있고 어차피 또 항상 임기 말년에는 그러한 그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들이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슈 부분은 이런 부분과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기회는 어려울 때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울 때는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럴 때는 먼저 다른 분들의 정보의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한테 오히려 기회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사례죠.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전 세계 금융위기 왔을 때도 대부분의 분들의 투자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 사둘 걸. 그때 사둘 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기가 2008년 금융위기처럼 어려운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또 기회를 놓치신다면 과연 다음의 기회는 언제 올까? 아무도 예측을 못하겠죠. 물론 이러한 생각과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원장님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투자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실 매물은요, 강서구 발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세한 매물 개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강서구 발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양천향교와 발산역 인접해 있고요. 총 5층 중 3층입니다. 방 3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테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 월세 시 7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가장 높은 집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역입니다. 바로 강서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왜 이렇게 높은 집가를 좀 형성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지 분석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지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저 멀리서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저 멀리 보시면 이제 한강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는 강서고요. 예, 그다음에 바로 여기죠. 여기에 9호선 양천향교역이 있고 그다음에 5호선 발산역. 그다음에 여기 써 있죠. 5호선 우장산역. 강서의 지금 이쪽 내발산동, 발산동, 화곡동 여기에서는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지하철 정거장을 거쳐서 바로 이 도로가 바로 메인 도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상단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허허벌판으로 되는데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마곡지구입니다. 지금 촬영일이 이제 2009년이기 때문에 지금 허허벌판으로 나왔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높은 건물과 그다음에 수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입주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도 또 계속 건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사실 강조드릴 부분은 제가 약간 지도를 돌려볼게요.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여기가 그 다음에 제가 또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바로 학군입니다. 강남 학군에서 목동으로 와서 그다음에 바로 이곳 강서 여기에 보시면 바로 여기에 명덕외고가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그리고 화곡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덕원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이 이 우장산역과 발산역이 주변이 바로 이 학군, 이곳의 최고의 학군을 이루고 있는 그런 주거단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주변에 바로 우장산 이 주변에 바로 위치해 있는 신축 다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점은 물론이고요. 마곡지구의 수혜까지 아주 입지 조건이 다양하게 돋보이는 매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안전한 투자처인지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바로 물건 투자 등급 분석. 예, 한번 포맷을 잘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어떠한 분들이 이 물건에 어울리는 그 분들이냐 하면 그 투자자, 적정 투자자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억 원 이하를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훌륭한 바로 갭 투자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이고 예상 전세가가 2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면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억에서 5억 원. 제가 여기도 5개를 드린 이유는 보통 요즘 갭 투자의 트렌드는 한 채를 매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되시면 2채를 이상을 매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투자금 3억에서 5억 원 보유하신 분들한테도 적정한 대상이 아닌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7억 원 이상 별 3개밖에 안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7억 원 이상의 실투자 보유를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갭 투자 대상도 있겠지만 이 두 번째 물건에 대해서 또 이런 신축 상가라든지 보다 조금은 높은 그러한 분양가, 그런 매매가를 형성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오히려 접하시는 게 더 훌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별 3개만 드렸습니다. 투자 목적.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한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세 차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호선 우장산역에서도 도보로 3분도 안 걸립니다. 또한 이런 학군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로 사실은 많이 분양을 받습니다. 갭투자 하시는 분들은 외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현지에 계신 분들보다는 이런 분양에 대한 그 소식에 대해서 늦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곳에 있는 분들이 실거주 위주로 먼저 분양을 받기 때문에 약간 정보성이 늦는데요. 어쨌거나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수분양 기회가 온다면 적정 시세 차이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기보다는 바로 중장기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곳에서 계속 학교가 이사를 가지 않기 때문에 평소 처음에는 꾸준히 월세 수익이라든지 그렇게 보시다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바로 시세 차익, 바로 제가 2번째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세 차익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중장기를 보유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강남학군, 자, 그다음에 목동학군, 그다음에 바로 강서 마지막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명덕외고, 화곡고, 덕원고 최고의 학군을 이루고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금노선 9호선 양천향교가 바로 이 인접해 거의 붙어 있는 이 도로, 메인 도로에서 모든 게 다 지하철역이 점거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5호선 발산역, 바로 또 5호선 우장산역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 나왔죠.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현재 해당되는 지번의 공시지가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그 실거래가 곱하기 하면은 이제 실거래가가 나온다고 예상했을 경우 바로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이라고 지금 좌측 상단에 그래프상에 돼 있죠. 그만큼 토지가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세미나 때나 제가 생방송 때도 말씀을 드리죠. 방송 때도 말씀드리는 뭐냐면은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는 부동산 그 대상이 은행 역할이 돼야 된다고 항상 얘기 드립니다. 왜? 내가 또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이러한 대소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뱅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려면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아주 훌륭한 그러한 적정한 물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 가치가 전체 분양가의 무려 85%나 차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바로 인근에 우장산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이 물건이 투룸이 아닙니다. 2억 5천만 원의 3룸입니다. 하지만 인근의 우장산 아이파크 아파트 비슷한 평형 대비해서 분양가가 무려 50% 미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3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적인 분석도 좀 빼놓을 수 없겠죠. 매매가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네, 분양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전세가는 2억 3천만 원이 되겠고요. 이럴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일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그리고 대출 예상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이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서구 발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양천향교와 발산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총 5층 중 3층에 해당됩니다. 방 3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 월세 시 7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가질 부동산 자산 괜찮을까 중간 점검 원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424-07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샵 8289 유료 문자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보다 빠른 답변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 두 번째 매물은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매물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지하철 1호선 덕계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분양 면적은 80.83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매매가는 7억 8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 5,4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양주하면 서울에서 너무 좀 먼 곳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 자세한 입지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미리 말씀드리면 양주시 이곳 일대가 무려 신규 단지가 6만 세대 이상이 입주할 예정인 곳입니다. 현재는 또한 한 2만 가구 이상, 거의 3만 가구 육박하게 입주가 완료가 된 곳이고요.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뉴타운 같은 경우에 만 세대에서 한 12,000세대가 입주한다고 하죠. 무려 뉴타운 기준이라고 한다면 3배에서 4배 이상이 되는 그러한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도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멀리서부터 잡아봤습니다. 저 멀리 보시면은 이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의정부역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바로 메인 도로입니다. 의정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거의 유일한 메인 도로에 해당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 아울렛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속해서 좀 이렇게 지도를 돌려보겠습니다. 의정부역에서 거의 유일한 도로 따라서 쭉 오면은 바로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아울렛이 있고요. 그다음에 쭉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은 바로 또 계속해서 북쪽으로 가게 되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지금 체킹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덕계역 여기 보이시죠? 오히려 이 덕계역에 있는 곳은 오히려 그 신도시의 후면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이곳 일대가 전부 다 신도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촬영일이 2009년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상황이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지금 여기 굉장히 공사 중입니다. 이러한 곳에 지금 위치해 있는 바로 신축 상가, 이 신축 상가 중 일부에 지금 은행이 임차가 돼 있는 겁니다. 그 은행이 임차된 그 곳에 그 일부에 대해서만 이제 그 분양하는 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아울렛 단지와 신도시 또 신축 상가 그 건설 현장까지 매우 입지 조건이 좀 다양하게 돋보이는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안전한 투자처인지 투자 포인트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투자 등급 분석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지금 해당되는 물건은 분양가가 한 7억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실투자 금액이 보증금과 그다음에 대출을 활용을 하면 한 1억 원대로까지 내려오는 그런 안정적인 은행에 임차되어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3에서 한 5억 정도 보유하신 실투자금을 보유하신 그러한 분들께는 아주 적정한 물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7억 원 이상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께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적정한 물건이라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수익률 부분 당연합니다. 왜? 신축 상가니까 당연히 수익을 바라보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1금융권 은행이 현재 임차가 완료가 됐고 5년 임차 계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또한 또 일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힌트를 드리면 1층 ATM기 그 자리가 있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귀한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세 차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ATM기가 들어있는 그런 호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은행에서도 그 임차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게 당연히 시세 차익과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다음에 투자 기간, 단기, 중장기 다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말씀드린 부분은 기왕이면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는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는 아주 그 디테일하게 그 안에의 주변 상황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지도는 그 주변 상황입니다. 지금 빨간색 있는 데가 바로 본 건물에 있는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라색 부분이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의정부역입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덕계역에 제가 설명드렸고요.
지금 방금 노란색, 그다음에 초록색, 파란색 그런 솔리드가 지금 나왔죠.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가 지금 형성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세대 수가 무려 62,300세대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입주가 완료된, 현재 거주하고 있고 또 일부 입주가 완료된 곳은 무려 2만 1,000세대 합칩니다. 이게 다 합쳐지면 결과적으로는 8만 3천 세대 이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오늘 내용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곳이 있나? 라는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곳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엄청난 규모의 신도시에 해당이 돼서 예, 이렇게 지금 그 훌륭한 거주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상가고 더더구나 여러분들은 그 임차에 대해서 어떤 채워놓던가 임차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 없이 현재 은행이 임차가 완료가 됐고 운영 중인 곳에 대해서 그냥 분양을 받으시면 될 뿐인 이제 그러한 물건에 해당이 되고요.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투자금 10억 원 내외 소유자 지금 이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 수익 상품. 그다음에 시세 차익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투자 금액이 대략적으로 7억 원에서 한 15억 정도 보유하신 분들 그 사이에서는 그 시세 차익도 원하시고 또한 그 월 수익, 고정 수익도 원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분들 사이에서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 요번에 11.3 대책으로 인해서 강남 재건축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상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다른 투자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로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지금의 트렌드가 일단 수익이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시세 차익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먼저지 월 수익 같은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데 이런 바뀌는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투자 금액 7억 원에서 한 15억 정도 보유하신 분들 사이에서 바로 이러한 물건을 수주하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건은 1금융권이 임차돼 있는 이제 그러한 물건입니다. 아주 안정적인 그러한 임차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은행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임차 계약이 가능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고액의 보증금과 인처료 그러한 부분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금액적인 분석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죠. 네. 금액은 분양가액입니다. 분양가액은 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가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대출 금액이 3억 5,400만 원이 됩니다. 이럴 경우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죠.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매물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지하철 1호선 덕계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분양 면적은 80.83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는 7억 8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 5,4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투자의 정석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